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현수정입니다. 시장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나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좌는 멈춰 있는데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도주가 바뀌어 나가고 있거든요. 오늘은 또 다시 한번 가상화폐 그리고 NFT 관련주들이 급부상하면서 시장 주도하고 있고요. 대형주 단에서는 카카오 그룹주들의 수급이 쏠리면서 급등 양상 보이고 있고 또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도 반도체나 대형주 위주들의 종목들이 상승 두각을 나타내면서 기대감을 실어줬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했고 한 차례 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수익 내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마감장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릴 거고요. 2022년 시크릿코드 대공개 오프라인 강연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함께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로도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업종 바이블과 시크릿 종목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상황 들여다봐야 되겠죠?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과 서울경제TV 특징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연준의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미증시는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미국의 테이퍼링 가속화에 따른 경계감과 또 금통위가 기존금리를 0.25% 인상하면서 현재 이 시각 양대 시장은 모두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장 초반부터 들어오면서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2,980선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2,983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오늘 보합권 속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15% 빠진 1,018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5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561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은 2,11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 외국인이 홀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매도폭은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1,001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양매수 보여지고 있는데요. 개인은 1,050억 원, 기관은 150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관련주가 다시 한번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반도체주들과 NFT 관련주들이 엎치락뒤치락 상승세 주고받고 있는데요. 간밤 미증시에서 로블록스와 메타 플랫폼스 같은 메타버스 관련주가 강세 보이면서 훈풍 이어받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메타버스 또 NFT 관련 게임주들, 콘텐츠주들이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와 NFT 같은 종목들은 현재 산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나 법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힘들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현재 6%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단알 13%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15,9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투온도 현재 12% 오른 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 관련주들이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리비안이 SUV 차량인 R1S를 예약한 고객들에게 배송 지연을 알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지연 소식에 리비안이 전일 급락세 보여졌었는데요. 차량 인도 시기를 공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급등 흐름 보였던 국내 관련주들도 오늘은 함께 빠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원화성 현재 5.34% 밀려난 4,075원 보여지고 있고요. 에코캡도 현재 9%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신 시스템도 현재 5.38% 빠진 3,3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소폭의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은 오늘도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카카오그룹주는 전반적인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2에는 코스닥 150 편입 소식이 오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솔브레인은 내년도에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오름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파인테크닉스는 124억 원 규모의 토지와 건축을 취득했다라는 소식 전해오면서 6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카카오페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주가 오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카오페이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나가주고 있는데요. 주가 부진을 떨쳐내고 최고가 수준인 상장 당일 종가를 눈앞에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200 지수에 조기 편입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현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9.84% 오른 20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SKC가 있습니다. 자금 조달 리스크를 해소했다라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으로부터 1조 5천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시각 탄력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1.28%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19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CJENM이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할 이후에 CJENM의 뚜렷한 성장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다소 아쉬운 평가들이 나오면서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7.52% 밀려난 14만 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한 주도주 NFT 관련주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이슈와 테마를 받으면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CJENM 같은 경우에는 지금 7.5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양시장 지수는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객장 상황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 양시장 모두 선물 시장까지 좀 매도세로 좀 전환하는 모습으로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카카오, 또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카카오게임즈, HK이노엔,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매도세를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소폭 좀 매수세에 가담하는 모습인데 코스피 시장에선 후성, 포스코케미칼, SKC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다날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수급 상황 알아봤는데요. 시장이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나 또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객장 상황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오늘 이런 긴축 부담감 속에서의 이제 시장이 좀 눌리고 있는 모습 속에서 기존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 하락을 좀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이 또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로 그 휴장이다라는 점도 사실상 연휴를 좀 앞두고 좀 시장 참여자들의 이런 참여 등이 좀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긴축 부담감이 좀 시장 상승을 좀 제약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테이퍼링과 그리고 거의 이미 기정사실화되었던 한국의 기준금리가 당연히 인상이 되면서 좀 시장금리 약세로 좀 접어드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IT라든가 철강 등의 주요 경기 민감주 약세는 지수 흐름을 좀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모습이고, 모멘텀별로 각 종목별 차별화 장세, 그리고 또 앞서도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약간 패시브 자금에 대한 이 수급 영향력이 좀 점차 강해지고 있는 모습 등도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런 경기 민감주 약세 속에서 메타버스, 또 NFT, 2차 전지 관련 테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셌던 종목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안에서 특히 좀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의 이런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인데, 그간 주가 상승 이후에도 조정 이후 다시 한번 또 극복하는 모습도 보이는 등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소재 업종에 대한 관심은 좀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배터리 시장 성장세와 더불어서 이 소재 국산화를 통한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 이제 관련주 일부의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이 요소수 사태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소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좀 높다라는 점은 이런 요소수 사태처럼 치명적인 이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이 필수 소재에 대한 국산화 여부가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점은 과거 일본과의 이런 반도체 분쟁 이후에 이 국산화에 따른 소부장 관련주들의 수혜가 좀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모습이었었는데, 이 배터리 소재 업체들 역시도 이러한 국산화에 따른 구조적인 성장이 플러스 알파로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 등이 좀 상승 요인으로 다시 한번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에 관심을 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관련주 내에서는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 SKC, 솔루스 첨단 소재, 또 포스코 케미칼까지 강세를 보이는 점이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주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늘장 이슈 알아볼 텐데요. 테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5G, 6G가 또 메타버스 NFT와 연계가 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이 흐름을 어느 정도는 이어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통신 섹터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오늘 이런 5G 관련주 그리고 이 스마트폰 관련주들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발단은 바로 이제 메타버스죠. 이 5G에 대한 기술이 메타버스의 가장 큰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이 통신 업체들한테 이 메타버스에 대한 테마에 대한 부분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 스마트폰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통신 장비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글로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3억 2,730만 대를 좀 출하를 3분기 때 했습니다. 원래 이 3분기 때에 이 글로벌 출하가 2분기보다는 4.2%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작년 대비로 봤을 때 10.8%까지 감소한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부분은 옛날만큼은 나오진 않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영향이 이런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기술이나 그런 부분도 혁신적이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반도체 부품에 대한 쇼티지 영향도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비메모리 부품 쪽에서 부족으로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영향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스마트폰 산업이 하향 산업이다라고 좀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좀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는 게 바로 이제 폴더블 폰과 바로 이제 메타버스라고 지금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성장률은 낮은 한 자릿수로 지금 나올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 뭐 XR 그리고 이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새로운 폼팩터의 어떤 스마트폰 출시가 이런 스마트폰의 부품주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그리고 뭐 아예 그냥 스마트폰이 업종이 사양 산업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애플의 아이폰 13번째 시리즈는 시장에 우려했던 거와 달리 역대 최다 판매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스마트폰 산업은 이 어떤 교체 주기나 이런 부분에 봤을 때도 이 부품주들한테는 긍정적인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관심주론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역시 탑픽은 LG노트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아이폰의 최대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우선 그 4분기 때도 영업이익은 4,200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면서 창사의 최대 실적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 성수기와 또 카메라 기판 소재의 호황이 나온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다른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가를 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애플이죠. 메타버스 구현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서 필수 기기라고 할 수 있는 XR, 그러니까 확장현실 AR과 이 VR을 동시에 구현하는 기기인데요. 이거에 대한 출시가 나왔을 때 LG 이노텍의 이 고성능 카메라가 어떤 필수적인 요소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메타버스 IT 기기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 어떤 초기 시장의 성장세가 굉장히 좀 유사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향후에 봤을 때도 애플이 완성차와의 협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만약에 애플카 출시를 한다면 애플은 아이폰처럼 애플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주도권을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LG노텍 같은 그전에 아이폰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높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뭐 3D 모드 공급은 우리 LG노텍이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LG노텍에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부품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 13도 지금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까지 관심 종목으로는 LG 이노텍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이슈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이슈 좀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도 결정이 됐는데요.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된 일이었는데 물가 전망치까지 지금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크고 또 금리 인상도 예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금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이번에 금리 인상 같은 경우 시장에서는 예견됐었던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뒤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현재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현재 제기가 되고 있죠. 일단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금리 인상은 이제는 뭐 받아들여야 될 그런 문제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본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중립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는 호재가 될 만한 그런 뉴스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주도주가 부재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현재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까지는 당분간 현재와 같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서의 새로운 주도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그동안 또 조정을 받았었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G, IT 기기들도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고요. 사실 신사업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들도 많은데요. 이 중에서도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 아니면 투자 포인트 같은 게 있다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메타버스와 NFT와 관련돼서 이제 활용에 대한 방안들까지 점차적으로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게 맞겠죠. 일단 메타버스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5G가 이제 제대로 통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설비 투자가 늦어졌던 5G 투자가 이제 가팔라질 것이다라고 해서 장비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들썩거리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들이 NFT와 메타버스와 연관성을 또 들어서 이러한 종목들의 또 소수 종목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시장이 바라는 바대로 새로운 모멘텀으로 찾기 위해서는 메타버스와 NFT로 가는 것은 방향성은 맞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종목들이 점점 압축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무슨 얘기인가니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상승 종목은 압축이 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편입을 시키기보다는 소수 종목에 집중해서 치고 빠지고 식의 매매가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좀 짧게 대응을 하고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유가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에 또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인플레이션 압박 계속 커지고 있고요.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실현이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관련 내용 좀 한번 짚어주시죠.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잘 잡지 못한다라면 여기서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되면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현재로서는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미국이 전략 비축유까지 현재 지금 방출을 하겠다. 이런 그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결국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물류 대란에 따른 물류에 적절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루어진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한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큰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너무 가파른 그 경기 상승에 대해서는 연준이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던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기가 살아난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판매는 더욱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도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소비들이 증가하면서 증시나 경제에 또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번 주말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열리기 때문에 미국 연간 소비의 약 20%가 소비가 되는 아주 빅 이벤트가 열리죠.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좀 갖고 계실 텐데요. 국내에서도 원정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 때 과연 어떤 소비가 일어나느냐, 어떤 주식들이 수혜를 볼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기는 주식시장의 반응이 너무 좀 뜨뜻미지근하죠. 일단 중요한 것은 과연 소비가 얼마큼 늘었는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얼마큼 여느냐가 나중에 지표로 잘 밝혀져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선제적인 블랙 프라이데이의 어떤 이벤트를 바라고 투자하기보다는 이러한 이벤트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잘 통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매수 관점의 접근을 종목에 따라서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일단 이번 주말까지는 뚜렷한 모멘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매매 관점에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는 실질적인 지표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최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는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중국 증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상해 종합지수 0.10% 하락하면서 3,589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0.12포인트 상승으로 현재 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 시장 잠깐 살펴봤고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해서 이슈 칼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중국 경제 굉장히 좀 악화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공 비행을 멈추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 현재 상황 좀 먼저 들어볼게요. 네, 10월달 중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요. 산업 생산은 3%, 소매 판매도 4%로 반등에는 조금 성공을 했지만 회복 속도가 아주 매우 더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전력 부족, 부동산 판매 위축보다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길어짐에 따라서 외식이나 여행과 같은 대면 소비가 크게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의식주를 식이주라고 부르는데요. 먹는 것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0월달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2% 증가에 머물렀는데요. 아무래도 10월달 같은 경우는 연휴 기간 동안에 이밖에 증가하지 못했던 것은 코로나로 인한 식당 단속령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국경절 연휴 기간에 중국 내 여행 수요를 보면은 2019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인원은 70%밖에 안 되고요. 금액도 60%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중국인들의 80% 이상이 코로나 2차 접종을 마쳤지만 또 3차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여행 자제령이 떨어졌고요. 이벤트 행사도 금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중국의 GDP는 3% 후반에서 4% 초반으로 아주 저공 비행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중국 경제 악화에 더해서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지면서 내년 경제 성장 전망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년에는 경기 회복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내년 시장을 좀 전망을 해주시죠. 네, 올해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8% 전후고요. 내년에는 5.4% 전후로 급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1분기에 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8.3%로 급등했던 데 따른 역기조 현상이 뚜렷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 대면 서비스업이 전부 악화됐고요. 여기에 소득 환경까지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소비의 20%를 차지하는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급 부족이 길어진 탓이라는 영향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부동산 시장도 현재는 빙하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미중 간의 기술 전쟁 와중에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한 23% 정도 증가했고요. 또 인민은행이 탄소화 기업과 관련해서는 세금 우대 정책뿐만 아니라 우대 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일반 대출 금리가 중국에서는 5.2%지만 탄소화 기업들은 3.8%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린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중국에서 첨단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만 경기가 좀 좋아지는 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내년 중국의 경제 전망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미중의 기술 패권 분쟁으로 하이테크 제조업에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 기업에 또 좋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순에 바닥을 찍고서 현재는 계속 정고점을 경신하는 이런 화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초 대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8%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25% 상승했기 때문에 한 13%포인트 정도 웃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전 세계 반도체 그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28%나 증가하면서 1990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것은 디지털화 그리고 탄소와 관련된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도 세계 반도체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탄소와 관련해서 전기 자동차,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세계 1위 시장인데다가 성장 잠재력이 무척 높은 나라입니다. 전기 자동차를 예를 들면요. 반도체 사용량이 가솔린 차에 한 2배 정도 더 들어가게 되고요. 중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0배나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전 세계 전기 자동차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 수요를 이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중국은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태양광 패널에 내장된 반도체가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요.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청정 에너지 전환 정책이 국가 정책 1순위이기 때문에 2035년까지도 이런 그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를 계속 견인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의 석탄 가격을 좀 보면 석탄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한동안 좀 몸살을 앓았던 중국의 전력난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중국에서 그 정저 선물 시장의 석탄 선물 가격을 보면요. 10월 달에 고점을 기록한 뒤에 1개월 반 사이에 거의 반값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의 생산이 중단됐던 탄광이 재가동에 들어가고 있고요. 또 금융당국이 강력한 투기 거래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철강이나 시멘트, 석유화학 쪽의 전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정책들이 석탄 수요를 줄였는데요. 이 같은 조치로 인해서 중국의 발전용 석탄 재고 같은 경우에는 1억 2,900만 톤 정도로 최근 들어와서 석탄 재고 사용 가능 일수가 무려 22일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전력 부족 문제는 개선된 것은 맞지만 아직은 안도할 단계는 아닌데요. 이같이 보는 거는 지난 그 10월 달에 중국에서는 화력 발전이 한 5% 증가했지만 수력 발전이 12%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력 생산 자체를 보면 3% 증가에 그쳤는데요. 9월이 5% 증가했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올 겨울에 전 세계적으로 라니냐 현상이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올 겨울은 유난히 엄동설한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중국에서도 겨울철에 급증하기 때문에 언제든 수급 부족 사태는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안심하기에는 이르고 라니냐 이야기를 최근에 좀 많이 예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전력난 문제가 지금 제조업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국 에너지원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의 그 3060 목표 정책이죠. 탄소와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난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요. 7월 달 이후부터 금속이나 화학과 같은 그 소재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크게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단위당 전력 소비량도 많고요. 온실 배출 가스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직접 공장의 전력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산업 생산의 변목 현상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업자용 전력 요금도 인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상은 아주 타이트한 상황인데요. 뭐 요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마그네슘, 히토류, 염화칼슘, 화학 섬유 같은 소재 같은 경우에도 생산 정체가 장기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중국발 서프라이 체인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특히 또 지리적으로 가깝고 밀접하게 연관된 아시아 국가의 경우에는 이런 타격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시아 국가가 받게 될 영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내년 2월이죠.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개최가 되는데요. 푸른 하늘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겨울철 중국의 전력난 같은 경우에는 동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호주에서 소재 원료를 수입해다가 가공해서 베트남이나 우리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 쪽에 수출하는데 이들 나라의 피해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재죠, 금속이나 화학 같은 생산이 감소하면은 뭐 직접적으로 GDP 성장률을 0.1%포인트 감소시키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서프라이 체인망을 통해서 전방 산업의 GDP는 0.2%포인트, 또 후방 산업까지 포함하여는 0.5%포인트를 위축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의 그 소재 조달이 어려워지면은 우리나라, 베트남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고요. 특히 화학이나 자동차, 전자기기 쪽 같은 경우는 전세적인 병목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중국은 올 겨울 그 전력난이 발생하면은 전력 공급 우선순위로 가정용, 서비스업, 하이테크 그리고 첨단 제조업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80% 넘는 품목들이죠. 뭐 정밀 화학 소재라든지 뭐 이런 쪽뿐만 아니라 범용 화학 소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중국에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생산이나 수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올림픽이 열리는 그 계절 전후에서는 우리도 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산 원자재 수급 동향과 관련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의 막판 전략이 내일의 승패를 바꿀 수가 있겠죠. 오늘은 저희 포트에 편입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위원님이 보신 종목이 또 한 번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민경철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고요. 운영 원칙과 상승률 현황 그리고 오늘의 종목 힌트까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 한 종목씩 포트에 편입시키고요. 종목은 최대 5개까지 편입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손절가 이탈 시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종목들 상승률 현황 한번 확인해 보시죠. AT세미콘이 6.27%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조명이 2.74%, NVH코리아가 5.7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TBC도 1.69%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에이펙트 0.58%로 아직 보합권이지만 코콤이 7.97%, 그저께 편입이 됐는데요. 하루 만에 8%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S맥도 어제 편입이 됐습니다. 지금 바로 3% 정도의 상승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내일의 붐 종목 힌트 한번 만나보시죠. 코스닥 시총에 약 900억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관련주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자,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 힌트만 보고 아시겠나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가격 전략과 노란톡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힌트 만나보셨는데 어떤 종목일지 저희 AS나 리뷰 들어보시는 동안에 유튜브 채팅창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상한가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포트에 편입된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포트에 편입은 되어 있지만 네. 방송에서 소개를 못 시켜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저희 뭐 이제 노란 회원분들은 톡방이겠지. 잡으셨다. 뭐 상한가를 이제 장중에 장중에 상한가를 또 이제 잡아내게 됐던 종목인데 네. 일단은 방송에서 다뤘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가볍게만 좀 언급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은 이제 드래곤플라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본 종목이 지금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본 종목이 우리 9월 29일 자, 주주배당 유상증자 물량이 1,900원대 물량이 풀린다라는 이슈 때문에 제가 이틀 전에 이거 주가 빠질 때 자, 과거의 상승분을 우리 반납한 과매도 구간에서 스윙 중장기로 진입기에 노려보는 거 권고 드렸는데요. 딱 2달 지났습니다. 근데 자, 100% 이상의 상승 파동이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자, 2,000원 부근에서 공략했었던 우리 드래곤플라이 종목이 오늘 장중 5,050원까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매수가 대비 140% 이상의 좀 상승 파동을 만들었는데요. 자, 제가 내일의 문 코너에서 우리 추천드리는 종목이 네. 우리 종가 베팅으로 공략하는 종목들이 첫 번째 대바닥에 있거나 두 번째 대시세 상승 초입에서 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드래곤플라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시세를 반납한 우리 과매도 구간에서 스윙 중장기로 싸게 잡아서 기간 보유했을 뿐인데 알아서 11월 달에 게임 플러스 NFT 플러스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로 엮이면서 140%라는 막대한 또 상승을 기록했다라는 좀 코멘트를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렇게 대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우리 내일의 분 코너에서도 종종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종목들 우리는 잘 잡아놨고 시간 보유, 기간 보유 잘 해서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큰 수익과 행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대바닥에 있는 종목이 TBC였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네, 그 종목 맞습니다. 한번 AS를 좀 우리 받아볼까요? 3일 종목과 우리 네. TBC 종목과 그리고 어제 제가 내일의 분 코너로 준비해드렸던 종목까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3일 종목입니다. 자, 본 종목이 자, 포스코 우리 철강 제품들을 이제 전국에 운송하는 이제 화물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기업의 청산가치 대비 지금 과매도 구간까지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우리 홍준표 후보의 관련주로 9,000원까지 폭등했는데 우리 경선에서 패배하니까 고가 9,300원 대비 지금 2,345원까지 좀 낙폭을 크게 좀 확대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의 구간은 자, 제가 감히 이야기하건데 네. 자, 우리 3일 종목을 제가 종가 베팅으로 이 바닥에서 사야 됩니다 했을 때 만약에 우리 종가 베팅으로 공략하셨다면 자, 아마도 우리 선수들 세력들 평단가보다도 낮은 구간에서 평단가를 낮은 순위로 상위 0.1%의 매수가를 좀 가질 수 있다라는 네.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대량의 거래대금 유입되면서 자, 매기가 유입된 자, 이 전체 거래량의 그 캔들보다도 지금의 주가가 더 저렴한 구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을 자, 박앤세일 구간이라고 칭하도록 하고요. 우리 3일 종목은 제가 손절가 2,3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은 만약에 2,300원을 이탈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추가적인 기회로 활용을 할 예정이니까 3일 종목들 혹여나 저는 고점에 홍준표 관련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하시는 분들도 노랑통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일 종목 바닥이니까 그냥 사서 기간 보유하면 아까 살펴봤던 우리 드래곤플라이 종목처럼 우리는 드래곤플라이 종목 유상증자 물량 풀릴 때 바닥에서 잡아놨는데 2달 지나니까 어떻게 됐나요? 140% 폭등했습니다. 네. 자, 이 종목도 우리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이슈지만 만약에 가정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if 가정법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앞으로 차기 대선에서의 유력한 야권의 대권 후보가 우리 홍준표 의원이 되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과거 2017년도 대선에서도 자,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지사가 경선을 했는데 두 지사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관련주들만 폭등하고 대선 끝나고 이제 안희정 관련주들이 차기 우리 유력한 대권 후보 관련주로 바닥에서 매기가 크게 유입이 된 과거력이 있는데 자, 우리 3일 종목도 자, 본 사업적인 부분들 우리 좀 경고하고 두 번째는 우리 홍준표 후보가 차기 대권에 대한
그런 의지를 네. 계속해서 좀 표명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판단들, 정무적인 판단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겠지만 우리 3일 종목과 TBC 종목은 홍준표 관련주로 과거의 수백 %의 시세를 다 반납한 우리 과매도 구간에서의 기간 보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TBC 종목도 보겠습니다. 네. 자, TBC 종목도 자, 동사가 자, 우리가 이제 대바닥이라고 공략해가지고 자, 단기로 시세 노려보고 또 지금 두세 번 또 추가 매수까지 해서 좀 진입을 지금 한 상황이고 포트 구성해 놓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동사도 이제 방송 관련된 사업을 우리 10년 동안 진행하고 있고 10년 동안 꾸준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준표 관련된 이슈와 MSG와 그 마법의 가루, 우리 뭐 라면 스프에 대한 이슈가 모멘텀이 소멸되면서 지금 바닥에 위치해 있지만 지금의 바닥에서 우리 공포의 구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 공포의 마음이 조금 작아지게 되면 네. 다시금 바닥에서 큰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본 종목도 1,08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기간 보유하시면서 다음 이 6커브 구간에 오른쪽 구간에서의 청산 기회를 좀 누려보시는 거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종목 AS 하면서 뭐 대선 관련돼서 전망을 해봤는데요. 절대 저희가 뭐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대바닥에 있는 종목들 확인해봤고 KCTC도 오늘 장중에 꽤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윗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잠깐 네네. 좀 살펴봐 주세요. 네, 우리 KTCC 정정하겠습니다. KCTC 네. 종목은 자, 이 종목도 계속해서 우리 물류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우리 재무추이를 보시면 자,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1년도 매출액이 1,155억이었는데요. 자, 2020년도 지금 4,800억의 매출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지금 20년 동안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면서 회사의 매출 규모를, 회사의 외형을 꾸준히 성장시켜 나가는 기업입니다. 자, 동사가 우리 1분기, 2분기 실적이 지금 3천억 정도 기록하면서 이 추세로 간다면 올해 2021년도 실적은 6천억의 매출액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실적에 기반한 매출액도 우상향 전망하도록 하겠고, 자, 과거에 우리 쿠팡 관련주로 3연상을 기록한 과거력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자, 코로나 사태에서 오프라인 매출보다 온라인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온라인 매출은 곧 우리 물류 관련된 업체들의 수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슈팅 메커니즘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9,000원, 11,000원까지 반복적으로 시세를 만들었던 종목인데 자, 본 종목을 제가 자, 이 구간에서 다 대시세 상승의 초입이라고 판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공략 드렸고 자, 추가 매수로 또 한 번 더 2차 매수를 11월 15일자 좀 진행을 시켜드린 종목입니다. 자, 요소수발 이슈가 아직 앞으로 연말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고 오늘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이슈로 물류 대란에 대한 이슈 때문에 장중에 약 10% 정도 좀 상승 시세 기록했다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뭐 한두 달 정도 더 기다리시면 요소수 다 떨어집니다. 그때 다시 물류 대란에 대한 이슈로 다시 한번 슈팅 구간 만들어질 가능성 높게 전망하도록 하면서 본 종목은 5,800원 이탈하지 않을 시 평단가 관리하시면서 우리 한두 달 정도 더 기간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AS 살펴봤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더 많은 종목들의 분석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에 대해서 바로 힌트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의 종목은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네. 조금 더 빠르게 가기 위해서 조금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대시세 초입에 있는 종목들을 들고 왔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자, 두 번째 힌트 보겠습니다. 자, 지금 플라스틱 제조업체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주로 이제 가교 발표 발음이 어렵습니다. 네. 자, 폴리오레핀 폼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업체고 자동차 내장재, IT용, LCD 그런 간지 등을 이제 만드는 업체인데요. 대주주분이 약 62% 잠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고 2012년도에도 2017년도에도 우리 다음 힌트 보시면 자, 이 종목이 세종시에 행정수도 이전 관련된 우리 대선 정책주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대선 전 차기 대권 후보의 공약 정책주로 한 번 더 시세 분출 전망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코멘트 남겨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힌트 들어봤는데요. 그럼 바로 종목 공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붐, 오늘 가지고 나오신 종목은요. 네, 영보화학입니다. 코드 번호는 014440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확인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매수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가격 전략부터 들어볼게요. 네, 매수가는 지금 4,38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가 매수 유효하고요. 손절가는 제가 이제 4,1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4,100원을 손절 잡고 종가상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4,300원에서 4,500원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자, 종가까지 비중 5% 종가 베팅 매수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자, 매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기업 분석 들어가서 자, 동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볼게요. 충북 청주에 위치해 있는데, 자, 우리 행정수도가 네.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네. 세종과 그 세종 주변에 있는 우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우리 세종시 부근에 근방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세종시 관련된 정책주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는 테마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3분기 보고서상으로 청주 소재 토지 장부가액이 250억, 건물 장부가액 194억 등등등 청주의 공장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네이버 지도를 검색해 봤는데, 네. 자, 세종시청까지 우리 영보화학의 이제 공장과의 거리가 18km 정도로 차로 한 26분 정도, 25분 정도 이제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기 이제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런 공약으로 우리 행정수도 이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라는 공약이 발탁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자, 이 조정 구간에서 볼 수 없었던 역대급의 거래대금이 오늘 좀 동반되면서 주요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앞으로 우리 내년 3월 대선 전 한 번 더 우리 세종시 관련주로 부각될 여지가 있고요. 자, 큰 그림에서 보시면 2012년도, 2017년도 대선 때마다 주가가 6,000원, 7,000원까지 튀어 올랐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전에도 다시 한번 세종시 관련주로 주가 튀어 오를 때 수익과 행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매수 근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의 붐 종목은 영보화학입니다. 여러분들 자세한 가격 전략과 또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또 민경철 위원님이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 온라인 방송도 해주시고요. 여기서 좀 더 못다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다고 하니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12월 18일에 민경철 위원님 일산으로 찾아갑니다. 시크릿 코드 대공개 오프라인 강연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로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철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